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법보시에 함께 해주세요. 해질녘 이면 집 근처 언덕 위 관음사로 가는 길을 오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가. 처음엔 다리가 아파 헉헉거리며 올랐는데 이제는 거뜬히 올라옵니다. 산길의 핀 들꽃들, 이름 모를 작은 풀잎들도 이제는 모두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스님의 목탁 소리를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마루 바닥에 닿는 발바닥이 기분 좋게 사각거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제 아들 이름과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이 어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향 하나를 정성스럽게 꽂고 합장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더니 대학은 간신히 들어갔지만 2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일 저일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며 한 달도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10년이 넘게 방에 틀어박혀 밤낮이 바뀐 채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욕심이 너무 컸나 봅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면 좋겠다는 이런 평범한 바람이 너무 컸나 봅니다. 나이 들어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모두 저의 업보이겠지요. 그런 아들에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소리도 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사정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봤습니다. 냉담하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더 멀어지고 엇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어디 가서 죽었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나 하고 경찰서까지 찾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평범하게 자기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아들이 취업했다가 겨울, 아들이 또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이전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9 된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못났어? 다른 애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날 밤 아들을 안아주며 알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슴이 먹먹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기 시작한 것이. 어릴 적 진수는 참 똑똑했습니다. 호기심 많고 눈빛이 반짝이는 아이였지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 항상 칭찬받았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거친다고 주변에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고 학교를 빠지고 아이들하고 친치들 괴롭히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혀서 학교에서도 몇 번의 선처를 해주셨던 터라 제발 무사히 졸업만 하기를 빌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 나중에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당신아는 그의 말을 한낱 변명으로 들었습니다. 게으름의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냐며 다그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속 좀 그만 썩이고 공부해서 취직해야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그때의 말들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한 마리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대학 입시를 5개월 앞두고 진수는 겨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신히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도 진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은 내가 권한 경영학과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수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 감옥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2학년 중간에 자퇴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이틀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관음사를 찾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제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교에 관심도 없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유일하게 속내기하는 친구에게 속상한 말을 하면서 오죽하면 이럴 때 정말 종교라도 마음의 의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독실한 불자였던 그 친구가 절에 가보기를 권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대학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대학을 그만둔 후 진수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일, 공장일, 그 어디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열정에 불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다들 나를 바보 취급해 엄마. 대학도 못 나온 놈이라고 무시해.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만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친척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동선의 진수는 그냥 백수로 살려나 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엄마가 너무 약하게 키운 것 같아.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한다잖아.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수가 잠든 후에 그의 방에 들어가 지켜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들의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곤 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아이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역할을 찾게 도와주세요. 제가 강요한 길이 아닌 이 아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진수의 컴퓨터 화면에서 목공 동영상을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자나 테이블 같은 가구를 만드는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더군요. 그때까지 진수가 나무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거 보고 있었니? 갑자기 내 목소리에 놀란 진수는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아니, 그냥 심심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의 선택을 무시하고 평가했으면 이렇게까지 숨기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날 이후로 진수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의 관심사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무로 뭔가 만드는 게 재밌어 보여서 영상을 많이 봤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에 취직하기를 바랐던 내 마음의 한구석에서 실망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배워볼래? 나무 가지고 뭐 만들어 보는 거? 진수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흐려졌습니다. 됐어, 엄마. 그런 거 배워봤자 요즘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그냥 취미로나 좋아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가치만을 강요했으면 자신의 꿈을 이렇게 스스로 꺾게 된 걸까? 다음 날, 나는 동네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손재주가 좋아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목공에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올리며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데 관심 가지는 경우가 드문데 진심이라면 데려와 보세요. 나도 이제 나이 들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진수에게 목공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혹시 진짜로 목공 배워볼 생각 있니? 동네에 실력 좋은 목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진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목공해도 엄마가 정말 괜찮아? 대학 다시 가라고 안 할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야,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목공소에 가볼게 엄마. 그날 저녁, 진수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과 손에는 톱밥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 처음이라 잘 안 되지만 재밌어. 그날 밤 관음사에 올라가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부디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수가 목공소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가끔은 작은 상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서툴게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처음으로 혼자 만든 거야. 엄마 반지나 귀걸이 넣어두는 데 써. 그 상자를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 만의 선물인가. 진수가 무언가를 만들어 내게 준 건 초등학교 미술 시간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정말 예쁘다. 진수의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 할아버지는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래. 근데 엄마, 목공소에 젊은 사람들이 가끔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에 내 마음에 작은 위안이 생겼습니다. 그래,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 사무직에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의 길은 아닐 테지요. 그래, 내가 즐겁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공 견습생으로 돈은 꽤 비쌌고 여전히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진수를 키워왔지만 요즘 분식집도 손님이 많이 끊어졌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던 어느 날 밤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목수가 되는 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엄마한테 보답할게.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돈이나 성공 같은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그날 밤, 관음사에서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흙 묻은 손으로 일하는 것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아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진수가 목공소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목공소 주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공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진수는 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진수는 말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진수야, 괜찮아. 다른 목공소를 찾아보면 되지.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목공소가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처럼 견습생을 받아주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밤에는 자주 한숨을 쉬고 낮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내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진수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목공소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숙 씨, 진수 좀 바꿔주세요. 진수가 전화를 받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목공소 열쇠를 나한테 맡기신대. 할아버지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목공소에 관심이 없고 손녀는 외국에 있어서 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목재랑 도구들을 관리해달라고 하셔. 그것은 작은 희망이었지만 진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일 목공소에 나가 청소하고 도구를 정리하고 남은 목재로 작은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할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주문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다 남긴 책장이 있는데 나 혼자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고객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고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실패하면 사과하고 돈 돌려드리면 되잖아. 그날부터 진수는 밤늦게까지 목공소에 남아 책장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진수는 마침내 책장을 완성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했고 다행히 고객은 만족해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 할아버지 솜씨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이 정도면 대단한데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진수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특별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의 길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라나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진수는 종종 병원을 찾아가 목공소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던 고객들도 진수의 성실함과 꾸준히 향상되는 실력을 보고 조금씩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진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이래서 더 이상 목공소를 운영하기 어렵겠어. 내가 가게를 이어받아 볼 생각 있니? 그 말에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배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게를 맡는다는 건 큰 책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정말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책임을 져야 성장하는 법이야. 물론 내가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가끔 가서 도움을 줄 테니. 가게 임대료는 내가 아들과 상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조정할게. 그날 저녁, 진수는 흥분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야, 넌 할 수 있어.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배웠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곁에는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기도에서는 감사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가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에게 지혜와 인내,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수가 목공소를 인수한 지 한 달,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간판 대신 진수 목공방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고, 진수는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수제 가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할아버지 시대엔 대량 생산된 가구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 진수의 말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소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반, 스툴, 도마 같은 간단한 물건들이었지만 진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법. 어느 날 진수는 고민에 빠져 돌아왔습니다. 큰 책장 주문이 들어왔는데 자재비만 해도 꽤 들어. 그런데 완성품을 받고 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업 초기라 아직 신용이 쌓이지 않은 상태였기에 성금 없이 큰 작업을 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진수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재비 대줄까?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분식집 운영으로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고객님께 일부 성금을 요청해 봐야겠어. 다행히 고객은 합리적인 분이었고 자재비의 50%를 성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고 한 달 후 아름다운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객이 완성된 책장을 보러 왔을 때
그의 표정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젊은 친구가 이 정도 솜씨라면 앞으로 기대가 크겠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큰 돈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분식집 운영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월세 내는데 보태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하지만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는 게 어떨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여기까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실 거예요. 그날 밤 관음사에서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진수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그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옵고 그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진수의 목공방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이제는 인근 도시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견습생을 한 명 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큰 결심을 했어요. 목공 전문학교에 등록하려고요. 목공 전문학교? 네. 주말 과정이라 일하면서도 다닐 수 있어요. 기본은 할아버지께 배웠지만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가구 디자인이나 현대적인 기법들도 알고 싶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젠가 대학을 자퇴했다며 무기력하게 집에 돌아왔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 진수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응원할게. 그렇게 진수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배움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다양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진수의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목공이 단순히 가구 만드는 것만이 아니래요.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접목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열정을 찾아 날개를 펼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더 넓고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수가 목공 전문학교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손님이 목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여성 사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데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주문하고 싶어서요. 진수는 처음으로 카페 전체 인테리어 가구를 맡게 되었고, 이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디자인을 그리고 샘플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수와 카페 사장님 지연 씨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지연 씨랑 데이트하기로 했어. 괜찮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조금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연애도 시작하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지연 씨는 참 착실해 보이던데 진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지연 씨가 날 많이 응원해줘. 내 작업을 이해해주고 가끔은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이 사랑도 찾았습니다. 부디 이 인연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를 놓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수의 목공방은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견습생도 2명으로 늘었고 작업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지요. 진수의 작품은 SNS를 통해 더 널리 알려졌고 심지어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요. 젊은 장인들이라는 특집 기사인데 제 이야기를 실어주고 싶대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한때는 10년이 넘게 방황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밤낮이 바뀌어 게임만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장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날 나는 몰래 잡지사 앞에 가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진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 없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잡지가 발행된 날, 진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잡지 나왔어요. 지금 집에 가져갈게요. 기다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잡지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젊은 장인, 진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있는 인터뷰 내용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방황할 때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밤낮으로 올리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진수야 고마워. 진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너무 울지 마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서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게 할게요. 그날 밤, 관음사에서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듯 그의 삶에도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제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세생생 무엇으로 태어나든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의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진수와 지연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어느 날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엄마는 기쁘게 축복할게. 다만 결혼은 큰 책임이야. 준비는 충분히 했니?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공방도 이제 안정됐고 지연이 카페도 잘 되고 있어요. 작은 집이라도 우리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대신 지연이의 카페를 예쁘게 꾸며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진수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장식들로 꾸며진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신랑 진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에 섰지요. 주례사는 목공소 할아버지가 맡았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와서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났습니다. 진수는 나무를 다듬듯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가꾸어 왔고, 지연은 커피를 내리듯 삶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왔지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길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식이 끝나고 진수가 내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이야. 엄마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그날 밤, 기쁨과 약간의 쓸쓸함을 안고 관음사에 올랐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내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그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의지처로 삼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와 지연이가 결혼한 지 2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내년 봄에 태어날 거래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내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진수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기 침대, 책장,
작은 의자까지 태어날 아기를 위한 가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지요. 이거 만든 거예요. 아기가 자랄수록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이에요. 나무가 변색되거나 상처가 나면 그때그때 손질해 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진수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날의 아침, 병원에서 진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모실에 들어서자 지연이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진수는 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셨네요. 저희 아들 한번 안아보세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의 무게가 내 팔에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작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그 모습이 태어났을 때의 진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진수와 지연이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대답했습니다. 은우라고 지으려고 해요. 은혜로운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면서요. 그날 저녁, 관음사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 제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시간은 흘러 은우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진수의 목공방은 이제 작은 공방을 넘어 진수 우드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공방으로 성장했고, 견습생도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손자 은우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저녁에 산에 올라가요? 그 순수한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는 거기서 기도를 해.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는 매일 기도했단다. 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매일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가도 돼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은우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관음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오르는 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은우도 조그마한 손을 모으고 따라했습니다. 저도 할래요. 아빠랑 엄마,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도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니야, 은우야. 하지만 진심을 담아 간절히 바라면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은우 데리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은우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절에 갔다 왔어. 거기는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 보살님도 계셔. 할머니가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셨대. 진수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매일 가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방황할 때도, 목공을 시작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매일매일 갔단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엄마, 그날 밤 나는 특별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가 1000번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1000번의 감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의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내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일 저녁 집 위에 위치한 관음사로 향하는 길을 오릅니다. 때로는 은우가 학교를 마치고 함께 올라오기도 하고 가끔은 진수가 퇴근 후 동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진수의 목공 스튜디오 10주년 기념일입니다.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견습생으로 시작해 이제는 동료가 된 젊은 목수들, 오랫동안 진수의 작품을 구매해준 단골 고객들, 그리고 가족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마하살. 무주상 공덕의 의미와 가치. 무주상 공덕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무주상은 머물지 않음 또는 집착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공덕은 선한 행위를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무주상 공덕의 핵심은 선행이나 보시, 배품을 행할 때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이 개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집착하지 않음을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시주상에 집착하지 않음, 베푸는 사람,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라는 자아의식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음, 받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베푸는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베풀물 받는 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물상에 집착하지 않음, 베푸는 물건이나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또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베풀었는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주상 공덕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움. 집착 없는 베풀문 행위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위자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더 큰 공덕의 성취. 불교에서는 무주상의 공덕이 일반적인 공덕보다
훨씬 크다고 가르칩니다. 금강경에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이해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무주상의 공덕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 무주상 공덕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 해탈, 열반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실체가 없음, 공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데 무주상 공덕을 쌓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의 실천적 측면입니다. 자비심의 완성, 무주상의 실천은 자비심의 완성입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주상 공덕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기, 선행 후의 보답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기, 남을 도울 때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기, 일상의 작은 선행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하기, 명상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하기. 무주상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베품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길로 풍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사태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 공덕의 정수입니다. 베품의 행위는 있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은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보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온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 평온한 마음이 가장 강한 무기다.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라.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올바른 말은 세상을 밝힌다. 선한 마음이 선한 삶을 만든다. 지나친 욕심은 고통을 낳는다.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고요한 마음이 지혜를 부른다. 겸손함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개선하라.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풀어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속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깨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배움은 끝이 없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것이 삶의 진리다. 나눔은 기쁨을 가져온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바람직한 삶은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끈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사랑과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평온한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삶은 스승이며 매 순간 가르침을 준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모든 생명에 공경심을 가져라.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껴라.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다. 생각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아라.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다. 지혜를 추구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삶의 의미는 순간을 사랑하는 데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참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것이 자신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마음을 비우면 가득 찰 것이다.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하라.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라. 매 순간 깨어있으라. 지혜로운 자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되 친절하게 말하라. 분노는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까지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에게 해가 되므로 이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 순간에서 배움을 얻는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성장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길이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쉽게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탐욕은 고통을 낳고 나눔은 행복을 낳는다. 탐욕은 끊임없는 불만과 갈증을 낳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나누고 베푸는 삶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